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인 종목들을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달 들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면서 일부 종목군들만 해가지고 막 지수에서 이제 굉장히 좀 화려하게 수급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몇몇 종목군들만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수익률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혼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장기간 동안 좀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큰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크로 시장 자체의 흐름이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죠. 제가 우리 한국경제TV에 나가서도 4월달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그리고 4월달 CPI 발표 전에도 이 CPI 예상치가 아마 시장의 예상치를 그렇게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중동 리스크가 다시 좀 불거지는 모습들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인하 횟수 자체도 3월 얘기하다가 5월 얘기하다가, 이게 지금 이제 CPI 발표되고 나서 이제 6월 달에도 힘들다. 그리고 연내에 한 3번 정도 예상을 했었던 금리 인하 횟수가 이번 CPI 발표를 통해 가지고 또 2회로 축소가 되고 있고, 이 2회가 축소가 됐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가도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올해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극단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1월달,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에 상승 기와는 다르게 4월달 자체가 다소 조금 좀 주춤하는 그러한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좀 이제 시장과 좀 역행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자체가 4.5, 그러니까 2회 인상의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딱 4.5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거기서 그 지점에서 이제 공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찾기보다는 뭔가 이제 기술적인 과열 구간들을 좀 시키는 조정에 대한 흐름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개별적인 종목군들도 제가 다루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오늘은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한 4-5개 종목 정도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종목이죠. 삼성전자. 일단은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4월 달에 지수가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됐었을 때 가장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이 이 삼성전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딱히 어떤 종목군들을 찍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 그리고 나는 타이밍을 맞춰서, 또는 이제 시장의 모멘텀들, 시장의 뉴스, 이슈들, 그런 종목군들을 찾으면서 매매를 하기가 되게 좀 번거로워, 아니면 또 시간적인 제약, 환경적인 제약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해 4월 달에 좀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모아가기도 되게 편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인 포인트는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의 고점, 그리고 1월 달과 2월 달, 3월 달로 진행되는 동안에 SK 하이닉스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많이 구겨졌던 시기였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12만원, 13만원, 14만원, 15만원 차례대로 라운드 피겨값을 하나하나씩 돌파를 하면서 움직였던 그 시기에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정말 온 국민의 욕이란 욕은 다 먹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
삼성전자의 뭐 체면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구겨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번 실적,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TC 2024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HBM3의 퀄 테스트 진행되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반영이 됐던 시기가 한 3월 중순이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에 따라서 장대 양봉, 그리고 기존에 이어졌던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좀 나아졌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5분기 만에 6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거기 때문에, 한 1년 반? 뭐 길게는 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산 효과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온 게 2024년도 1분기의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감산 효과가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지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뭐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살 때는 뭐 1조씩 사는 그러한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들,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안에 5일선과 21선 정배열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담감을 상당히 좀 많이 느끼죠. 보시게 되면 MACD도 지금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내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82,000원대, 83,000원대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과열 신호를 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격도 자체도 좀 축소를 시켜야 되는, 그리고 시장 자체도 뭐 2,80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다시 2,700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매크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위로 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술적인 과열 구간들을 시키기 위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삼성전자가 뭐 일정 부분 시장에 대한 급락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기술적인 과열 부분들이 해소되는 그런 시점대까지에 대한 눌림목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순이에요. 차순이고, 오히려 시장이 급락이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수에 대한 하락폭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하락폭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 오히려 5일선이 옆으로 횡보되는 구간에서 21선이 올라오는 과정,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기간 조정이죠. 가격 조정보다는 오히려 기간 조정 성격이 가까운 뭔가 이제 횡보되는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이 기간이 한 4월 말 정도까지 이어진 상태에서 전반적인 미국의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단기간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열기를 좀 식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리바운딩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위로 뭐 단기간 안에 뭐 85,000원 갑니다. 뭐 9만원대 가가지고 이제 돌파가 돼가지고 뭐 앞으로 뭐 95,000원, 10만원대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은 종목군들처럼 뭐 확확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점 구간으로는 최근에 보여줬던 요 라인, 그리고 상단으로는 85,000원대, 요 구간에서 횡보되는 과정에서 21선과 5일선의 이격 자체가 좁혀지는 맥점이 나올 겁니다. 딱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뭔가 딱 접점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 자체가 시장에서에 대한 리바운딩도 이어질 것이고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상승 구간들도 나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마 그러한 이제 흐름들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지금 뭐 8만원대 넘어서고 85,000원대 넘어서면서 뭐 이 종목이 뭐 9만원 갑니다, 뭐 10만원 갑니다, 이렇게 뭐 예측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예상 EPS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그러니까 EPS 기준으로 해서 퍼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긴 해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분기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메이저 수급에 대한 변화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수급 변화뿐만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AI 시장에 대한
뭔가 가열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9만원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약간 좀 스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만약에 9만원대까지 올라가고 나서 그 시점에서 뭐 가을께쯤이죠. 한 9월달, 10월달쯤에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HBM3E가 됐든 HBM3가 됐든 납품이 되기 시작을 했었을 때의 실적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뭐 시장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뭐 10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절에 제가 뭐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좀 달아드렸던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1차적인 목표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9만원대까지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9만원대에서 뭐 추가적인 돌파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다른 스토리들이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은 9만원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곧 코스피 지수도 2800, 2850을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전환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홀딩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는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컨센은 잘 맞춰줬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보여줬던 주가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한 35만원, 6만원대 저점을 형성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좋은 상황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제 더블 바텀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기존에 상당히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았었던 가격대 자체가 이 가격대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번 우리가 가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게 되면 이 가격대 자체가 이제 39만원, 38만원대였는데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더블 바텀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술적인 부분들은 약간 좀 테크니컬적인 부분이고 좀 약간 좀 타이트하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 세 점의 지점을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을 하는 거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기준치를 좀 낮게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만약에 업황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우호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뭐 이러한 이제 약간 좀 느슨한 조건들을 대입을 해서 3바텀으로 다중 패턴에서도 3바텀으로 좀 보실 수도 해석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차전지에 대한 시계 자체가 상반기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이 구간들을 저점으로 해서 그리고 이 구간들을 저점으로 해서 이 구간들을 저점으로 해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장기간의 차트 흐름들을 놓고 보시더라도 이게 거래량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신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5만원대를 하향 이탈 시켜버리게 되면 이게 2022년도 급등하기 이전에 첫 지점에서 지금 이탈가가 나오는 상황들이어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패닉 매물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이 LG 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실적을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차전지 전반적인 섹터 흐름들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뭐 일부 종목군들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IRA에서 좀 약간은 좀 개별적인 소재단에서의 성장 구간들이 나오는 거고, 뭔가 뭐 AMPC죠? AMPC에 대한 이제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익분이라든지 환급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셀 쪽에서 LG엔소를 기술적인 분석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지점을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뭐 21선 정도에서는 한 차례 정도 리바운딩이 될 가능성, 그리고 그러니까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이 지금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뭐 42,000원대.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박스권 매매가 가장 좋은 자리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요 박스권 매매도 마찬가지로 이 오늘자의 음봉이 그렇게 좋은 음봉의 흐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이 종목을 트레이딩을 할 때 적어도 이날짜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러니까 고가죠. 예, 장중 고가 부근을 돌파를 하는 시점 자체가 단기적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진입 타점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진입 타점이 이루어지고 나서 뭐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붙어가지고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박스권 상단까지에 대한 상승 구간들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거의 뭐 유사할 거예요. 이 종목도 뭐 지금과 같이 이제 투자 자체가 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은 어찌됐든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하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 내에서 여전히 뭔가 이제 1위 자리를 좀 굳히기 위한 스토리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이제 고점 신호들을 내보내줄 때마다 이게 지금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 수준으로 이격 자체가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는 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막바로 튀질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건강하게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사실은 삼성전자를 보여드렸던 그 흐름하고 거의 유사해요. 예. 그러니까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좀 줄어드는 기술적인 과열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기간 조정에 좀 가까운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종목 한 종목 정도 볼게요. 기아죠, 기아. 기아가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PBR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근 한 2달 가깝게, 그죠? 8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10만 원,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올라간 상황들이니까 사실상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 거는 맞아요. 이것도 동일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도 이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지금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과열 양상을 좀 시키는 거죠. 그리고 21선이 맥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동반해서 다시 한번 올리는 모습들. 그리고 모멘텀 자체가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보시게 되면 꺾이거든요. 꺾이면서 이게 종목들이 꺾이잖아요. 보시게 되면 5일선하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고점 신호, 고점 신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점 신호에서 일정 부분 과열 양상을 줄인 상태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바른 시간 안에 올라오지 못한다고 되면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MACD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고점, 그리고 여기서 고점. 보이죠? 그런데 앞전에 보여줬던 요 고점과 현재 이 고점 자체가 이렇게 기울기가 낮아져 버린다고요. 이게 바로 다이버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노리면서 보시는 게 아니고, 좀 있으면 이거 주가 조정이 나왔었을 때, 야, 이거 좀 더 급격하게 좀 밀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겠구나. 근데 이게 급격하게 밀리는 것들은 뭐 내용들이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기아가 8만 원대에서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끌어올렸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진다거나 또는 뭔가 악재가 나와서 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삼박자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구간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게 되면 고점 신호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점 신호도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기아의 차트 흐름들은 되게 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올라온 것들에 대한 과열 양상 부분들을 상당히 좀 깊게 만들어냈는데, 뭐 최근에 일단은 저점 구간들을 인식을 하고 수출 데이터 좋게 나오면서 리바운드가 됐고요. 뭐 물론 이제 이 5일선 자체가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뭔가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모습들은 좀 아니긴 하지만 뭐 외국인들에 대한 간헐적인 매수세 잘 들어오고 있고 투신과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기관 메이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기아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적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아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저점은 깨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종목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보여줬던 요 저점과 요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었을 때 이 지점 구간들에서 메이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좀 판단을 내리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뭐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좀 현명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에 접목을 시켜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보여줬던 이 저점 자체가 단기간 안에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겠지만, 뭐 물론 이제 이 시점이 와가지고 우리가 뭐 기아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악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더블 버튼을 만든 상태에서 뭔가 이제 향후 2분기, 뭐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2분기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21선을 안착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21선 자체가 안착을 하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근에 보여줬던 이 저점에 대한 지지 세력들, 지지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딱 한 3-4 종목 정도 좀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좀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좋았던 종목도 있고, 뭐 나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 좀 썩 마음에 들지 않게 진행이 되는 종목군들도 뭐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항상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좀 잘 보고 패턴들을 잘 보고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조금 더 남들보다 좀 깊이 있게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 삼아 좀 봐주시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군들, 중요 종목군들을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